이 100만 지금 100만 명이 이른다니까 윤석열 탄핵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에 국보법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권역에 관해서는 우리 민경호 대표님이 꽤 잘 아는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개인 신상을 소개하면 광운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정도를 지냈고 96년, 97년에 서청년, 그러니까 한청년 간부를 지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하고는 감옥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조금. 그 다음에 이건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권호혁 씨의 어떤 스탠스는 그러니까 주사파의 여러 그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범파가 있고 경기 동부파가 있고 인천파가 있고 이런데 그 중에 소위 우리가 비선,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또는 대진연 등으로 불리는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초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96년, 97년에 한총련 사태가 났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비선, 실천연대, 그 다음에 대진연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100만 탄핵 청원운동의 이반자, 핵심 제안자로 활동을 했죠. 관련해서 그 권혁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했던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내용을 제가 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 고모와 관련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혁 씨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 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 권혁 씨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파리제란 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제주, 경기,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삼아서 반미투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의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1998년과 2000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권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권혁 씨가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도 출마를 했습니다. 본인 자체는 자신의 이제 과거 전력, 이 전과 전력,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한 이적단체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런 단을 숨기고 있지만 이 사람이 본인은 탄핵의 이 서명운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죠. 특히나 보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을 1차적 목표로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미제국주의를 척결해야 되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적 활동과 정치적 목표가 하나가 지금 윤석열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청원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권호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촛불행동에 관해서 촛불행동 활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촛불행동은 두 가지 어떤 상이한 흐름이 상이하다기보다는 결합되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급진민주주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검찰 독재로 규정한다거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대중 항쟁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거나 이 자체로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좀 그런 측면인데 아까 그 앵커의 얘기 속에서 그러니까 식민지 반자본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촛불행동의 한 30~40%는 제가 볼 때 주사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는 윤석열 정권을 식민지 대리 정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대리 정권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도 뛰어넘는 거죠. 민주주의는 하나의 외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촛불행동은 두 세력이 연합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 중에서 급진파가 있고 주사파의 그 촛불행동의 한 30%는 주사파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촛불행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촛불행동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식민지 대리 정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주사파의 흐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타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초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에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광화문에서 거의 매주에 걸쳐서 그 촛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직후부터 바로 그냥 탄핵 구호를 내걸고 지금까지 무려 한 2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집회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순수한 민주주의 단체하고는 거리가 먼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범, 취임,
2022년 5월 9일 선거 이후에 지금 3월 9일 선거 대선 이후에 실제로는 5월 9일인가요? 5월 10일 날 지금 취임을 했죠. 예, 예. 그 바로 직후부터 지금 이 촛불행동이 대통령 탄핵 운동을 주도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후 관계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보고 정책을 보고 노선을 보고 탄핵하자가 아니라 탄핵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노선과 정책을 갖다 붙이는 양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2022년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탄핵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뭐 탄핵 주장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묻지마 탄핵이네요. 묻지마 탄핵입니다. 이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했다, 어떤 잘못을 했다, 뭐 어떤 것에 관해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 뭐 했다, 부패를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뭐 탄핵의 사유를 찾았던 게 아니라 원래 탄핵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고 사실은 그 탄핵의 사유로 뭔가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끄집어다가 탄핵의 사유를 붙인 거다. 이번에 탄핵의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예. 무슨 외교에 있어서도 민생 파탄 뭐 이런 뭐 것도 민생 있어요. 파탄도 국내 사안도 있고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뭐 예, 이런 것도 있죠. 그걸 근거로 삼았더라고요. 예. 외교적으로는 지금 남북 간의 뭐 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의 법률적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법률적 요건에 대한 고려나 어떤 숙지가 전혀 없는 동네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법률적 요건이나 뭐 이런 거를 갖춰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동네는 정말 지금 문제는 이제 대통령 부정 지지율이 여전히 한 65% 정도 되잖아요. 예. 65% 정도에서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탄핵 지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대통령 부정 지지층이 한 65% 정도 된다고 치면 한 30%가 이 묻지마 탄핵에 동조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중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소수지만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강력하고 그다음에 파괴력 있지는 않아도 그렇다면 아주 소수의 단체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단계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사회 비극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좀 이적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활동을 하고 이적 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혐의 정도로 본다면 과거에 직접 범민련 활동도 해보고 다른 이제 관련된 조직 활동을 해보신 경험해 볼 때 이 사람들의 이념적, 북한에 대한 사상적, 또 북한에 대한 충성도 이건 어느 정도 수준 레벨이라고 보세요? 아주 맹목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아까 권호혁 씨하고의 인연을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말에 따라서 그냥 그 다음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랑 토론을 할 때는 A라는 거, 저는 A고 그 친구는 B라는 의견으로 토론을 했는데 방송에서 그 다음날 북한에서 C라고 하면 그 다음날 입장을 바꿔서 와요. 이를테면 그게 이제 2002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느냐인데 어제까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던 친구들인데 며칠 후에 이제 방송에서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어요? 권영길을 지지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다. 북한이 그런데 권영길을 지지하라고 하니까 나 정말 잘 모르겠지만 권영길을 지지하겠다. 이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건데 그 다음날 와서 애초부터 자기는 권영길을 지지했던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자기 자체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까지 해요? 그런 속인다기보다 그런 어떤 마키아벨리즘 같은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주사파의 여러 그룹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보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술수를 부리고 이런 거를 그게 노숙한 혁명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주사파 중에서는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거든요, 저 친구들이. 그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저는 저보다 한 5살 이상 어린 친구들이 후배들인데 후배들이 저렇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아주 불쾌했던 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 주사파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이 맹목적인 계통이고 오히려 경기동부는 안 그렇습니다. 경기동부는 북한에 맹종한 듯도 하지만 굉장히 참신하게 자기 북한과 다른 때로는 북한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노선과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개척해왔던 역사가 있어요. 경기동부가 오히려 그렇고 대진년 남북 공동선언 실천자 이 그룹은 아주 맹목적인 그룹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종교적으로 보면 거의 종교 지도자나 이런 거 특정 그냥 사이비 종교처럼 맹신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사실은
예, 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이 권오혁 씨가 속한 그 단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칭송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윤소아 의원에 대한 테러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미 대사관인가 어떤 각종 이제 점거 시위 같은 걸 주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주사파의 여러 그룹에서 최근에 김정은을 칭송한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너무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전술적으로 안 한다. 예. 네. 그런데 그 주사파 그룹 중에서 저그룹은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후한 그룹이죠. 지금 이제 종북 성향이 우리 사회에 지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다 직감을 하고 있죠.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은 비주류로 우리 사회 전체에 있어서는 비주류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있어 왔잖아요. 뭐 민주노동당도 별도로 이제 사실 세비 만들고 지하에 이제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서 진보당이 하나의 자기 정당으로 공식적으로 이 야당으로부터 인정받는 딱 아주 그들로 볼 때는 그 뭐랄까요, 제1야당으로부터 딱지를 받았어요. 그 선거연합을 형태로 해서 후보자가 실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명은 뭐 비례로, 1명은 지역에서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종북 세력이 뭐 진보당만 있진 않습니다. 야당 내에 사실은 친북 종북 성향을 이념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조직적으로 여전히 연계됐다고 의식되는 인물이 있다고 보이죠. 진보당은 별도로 정당으로 있지만.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권오혁 등은 지금 이번에 야당 지도부들과 지금 탄핵 운동을 지금 협의를 하겠다. 예. 이번 100만 명 뭐 넘어서 자기가 신청하고 주도해서 100만 명 넘게 만들었었으니 야당 지도하고 협의를 해서 탄핵 정국을 몰아가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결국 민주당, 조국혁신당까지 이 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탄핵 서명 운동에 동참하게 되면 종북 세력이 끌고 가는 상황이 돼버리겠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 이게 예. 민주당이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오는 건데, 탄핵을 하려면 그냥 정치적 의미에서 탄핵을 하느니 마느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 청원 운동을 하는 게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선을 그어줘야 돼요. 선을 그어줘야 민주당의 본류와 그다음에 종북 세력이 연합한 것을 끊을 수 있는데, 민주당의 지금 최고의 문제점은 종북과 그냥 반독재 뭐 윤석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면서 종북 세력이 탄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준다는 건데, 이번에도 보면 100만 청원 운동을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강덕구 의원, 김준현 의원이 같이 배석해서 발언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촛불 행동의 성향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알면서도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층위를 확실히 구분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뭘 하는 것은 이건 선을 끊어내서 종북 세력이 탄핵과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가로막아야 되고, 근데 탄핵은 또 탄핵대로 무슨 뭐 그건 정치적인 거니까 정치적으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양상은 100만 청원 운동 여러 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종북 세력이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지어지지 않으면서 종북 세력이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이 얘기 잠깐만요. 거기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이 아까 강덕구 민주당 의원인가요? 강덕구가? 강덕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의원이 김준현. 그 선거 때 문제가 됐었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대 뭐. 김준혁. 예. 김준혁. 김준혁이 여기 또 참여를 했어요. 예. 혹시 그 사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